예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냉장고의 개발로 음식이 변질과 상함에서 오랫동안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장의 기술로 유통의 시간도 늘어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욱더 신선한 상태로 음식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 마트에서 구입해온 채소나 과일들을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대부분 식료품의 경우 좋은 습관일 수 있는데요. 식품을 상온에 방치할 경우 빠르게는 한두 시간 안에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식품들은 상온에 보관해야 더욱 신선하고 좋은 맛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냉장고의 찬 기운이 맛이나 식품의 상태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장고 속의 발암물질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로 계란인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계란의 껍질에는 귀공이라고 불리는 구멍이 10,000개 이상이 있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큐티클이 있어 미생물이 달걀 내부로 들어오는 것과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보관할 때는 절대로 물에 씻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씻어두고 보관할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계란 주위를 흐르는 물에 간단히 세척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귀공이 있어서 삶은 계란을 깔 때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껍질을 까게 되면 정말 수월한 이유이죠. 그래서 마트에서 계란을 구입할 시 세척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보관 방법을 달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세척난이라면 상온에 보관할 시 살모넬라균과 식중독균에 취약하니 필히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한 계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계란을 물에 담갔을 때 빠르게 가라앉고 바닥과 수평을 이루면 신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라앉고 바닥과 대각선이나 수직을 이루면 상한 계란이므로 섭취를 피해주세요. 그리고 계란은 냉장고에 보관 시 보관통에 다른 음식과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붓기에 효과적이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좋은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크기도 엄청 커서 야채 칸에 보관 시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늙은 호박은 냉장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호박은 장기간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차가운 냉장 보관 대신 어두운 곳에 보관해주고 빼곡한 곳이 아닌 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소와 붙어있게 되면 더 빨리 상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할머니들이 베란다 한쪽에 늙은 호박을 두는 것을 봤었는데 신기합니다. 세 번째로 포슬포슬한 맛과 비타민까지 풍부한 감자입니다. 감자는 생각보다 보관하기가 까다로운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적으로 조금만 오래되면 갈라지고 싹이 나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자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보관할 때는 먼저 상태 좋은 것만 장기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때 칼을 대거나 물에 세척해도 안 되고 건조하고 어두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온도는 10도 이하여야 하지만 냉장고의 온도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색상이 검게 변하게 되며 환원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환원당이 고온에 노출되면 아스파라겐 성분과 결합하여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성분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물질로서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는 전분 함량이 많은 곡류나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서 만든 프렌치 후라이, 포테이토 칩, 감자 스낵류, 시리얼, 빵 등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많은 섭취를 하지 마시길 권고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감자를 튀길 때 황금색까지 튀기고 갈색으로 변했다면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 튀김을 하기 전에 식초물에 15분 정도 담근 후 조리하거나 60도 물에 45분 담근 후 조리한다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5분간 60도의 물에 담근 후 요리했을 때 74%의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보관한 감자와 냉장고에서 보관한 감자로 프렌치 후라이를 하였을 때 냉장 감자에서 약 23배의 발암물질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감자는 참으로 온도에 민감한 식재료인 것 같네요.
네 번째로 모든 요리에 품격을 올려주는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또한 보관 방법이 중요한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어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침전물이 굳게 되는 동결 현상이 발생하여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없고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꼭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자와 같이 쪄 먹어도 튀겨도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도 감자와 같이 찬 온도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방에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맛과 색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토마토와 바나나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쉽게 먹을 수 있고 맛도 좋아 호불호가 없는 과일들인데요. 두 과일 모두 냉장고에 보관 시 차가운 공기가 맛있게 익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과일 속 수분을 감소시켜 겉면이 쭈글쭈글해지고 색도 변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두 과일 모두 상온에 햇볕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먹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개봉된 통조림입니다. 참치나 햄 통조림을 열고 다 먹지 못했다면 꼭 다른 용기에 담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먹다 남은 통조림을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 시 공기와 접촉되면서 균이 빠르게 증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조림 용기는 주로 알루미늄이나 주석 등 금속으로 만들어 빠르게 부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중금속 성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